돈에 관한 90대 10 수수께끼 241페이지입니다. 그 질문을 듣고 나는 몸을 돌려 칠판을 그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다. 이것이 90대 10 수수께끼입니다. 세로, 수지 분석표, 현금 흐름표, 수입과 지출, 가로로 좌측에 자산, 우측에 부채. 그것이 90대 10 수수께끼입니까? 그 학생이 물었다. 그것은 자산이 들어있지 않는 재무제표일 뿐인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수수께끼로 완성하는 질문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싱긋 웃었다. 그리고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아직도 나와 함께 있는지 알아보았다. 내 쪽에서 긴 침묵이 흐른 후에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마침내 말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질문을 주십시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자산을 사지 않고 어떻게 자산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까? 돈에 관한 90대 10 수수께끼 241페이지였습니다. 자산을 사지 않고요. 그 학생이 말했다. 그러니까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내가 말했다. 1년에 2만 달러를 저축한다는 당신의 투자 계획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년에 2만 달러는 2,620만 원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돈으로 자산을 사는 그 아이디어는 90대 10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일반 투자가들의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돈으로 자산을 사지 말고 자산 부분의 자산을 만들라는 말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돈으로 자산을 사지 말고 자산 부분에 자산을 만들라는 말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반 투자가들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돈으로 자산을 사는 그 아이디어는 90대 10의 아이디어. 그러면 당신은 돈으로 자산을 사지 말고 자산 부분에 자산을 채우라는 말입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90대 10 수수께끼라고 부르는 이 그림은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정기적으로 제시하던 수수께끼입니다. 그분은 내가 어떻게 돈을 자산을 사지 않고 자산 부분에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자산으로 자산을 사지 않고 자산 부분에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묻곤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제시하던 수수께끼. 어떻게 돈으로 자산을 사지 않고 자산 부분에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 내 아이디어를 묻곤 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칠판의 수수께끼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90대 10 수수께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야 아는군요. 전체 돈의 10%를 소유하는 전체 인구 90%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투자를 포기하고 맙니다. 이제야 아는군요. 돈의 10%를 소유하는 전체 인구의 90%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투자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의 90대 10 수수께끼는 당신에게 빈 자산 부분을 주고
자산을 살 돈이 없어도 그것으로 어떻게 자산을 채워 넣는지 묻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빈 자산 부분을 주고 자산을 살 돈이 없어도 그것을 어떻게 자산을 채워 넣는지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베트남에 들어온 후에 그분은 주기적으로 나와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면서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만들어서 그 자산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묻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많은 갑부들의 애초에 갑부가 된 방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에 관한 90대 10 수수께끼 242페이지였습니다.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만들어서 그 자산 부분에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것이 많은 갑부들의 애초에 갑부가 된 방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빌 게이츠, 마이클 델, 리처드 브랜슨 모두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고 몇 달러를 저축해서 억만장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고 몇 달러를 저축해서 억만장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고 몇 달러를 저축해서 억만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인 얘기한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그것들을 예로 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모두는 이 대학의 창업가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비틀즈는 또 다른 종류의 자산을 만들어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만든 자산은 지금도 그들에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부자 아버지는 빈 자산 부분에 있는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내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자산 부분에 자산을 만들 것인지 부자 아버지는 빈 자산 부분이 있는 이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내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자산 부분에 자산을 만들 것인지 묻곤 했다. 빈 자산 부분에 있는 이 재무제표, 빈 자산에 있는 빈 자산 부분이 있는 빈 자산의 자산 부분에 있는 이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내 앞에 놓고 어떻게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떻게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자산 부분 빈칸에 자산을 만들 것인지 자산을 만들
인지 부분에 어떻게 돈을 사용하지 않고 채울 것인지 것인지 자산 부채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돈도 없이 가장 비싼 해변가 토지를 살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분은 나에게 이 90대 10 수수께끼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돈도 없이 가장 비싼 해변가 토지를 살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분은 나에게 10대 90 수수께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사업이 그 땅을 샀다고 자신의 사업이 그 땅을 샀다고 얘기했죠. 자신의 사업이 그 땅을 샀다. 사업이 해변가 땅을 샀다고. 이미 얘기했듯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돈으로 사지 않고도 자산 부분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투자가들은 무언가 큰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화가들은 소중한 그림들을 그립니다. 작가들은 오랫동안 인쇄를 받는 책을 씁니다. 사업체를 만드는 것은 창업가들이 자산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창업가가 되어야만 자산 부분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부동산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돈에 관한 90대 10 수수께끼 243페이지였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돈으로 사지 않고도 자산 부분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투자가들은 무언가 큰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화가들은 소중한 그림들을 그리고, 또 작가들은 오랫동안 인쇄를 받는 책을 쓰고, 사업체를 만드는 창업가들은 자산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창업가가 되어야만 자산의 부분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부동산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성이며 그 창의성을 발휘하여 평생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의성.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신기술로 무언가를 발명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학생들 가운데 하나가 물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발명이나 새로운 신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잠시 멈췄다. 생각하는 방식이 자산을 만듭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자산을 만듭니다.
당신이 일단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꿈꾸던 것 이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 방식을 갖게 되면 꿈꾸던 것 이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발명이나 새로운 신기술은 필요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 말고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요점을 시작하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은 내가 쓴 부자빠 가난한 아빠에 있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만화책 이야기 기억합니까? 기억합니다. 학생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부자 아버지가 당신에게 시간당 10센트를 주지 않으면 공짜로 일하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 말이죠. 학생들은 부자 아버지가 당신에게 시간당 10센트도 주지 않으면서 공짜로 일하라고 이런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것은 자산을 사지 않고도 자산 부분의 자산을 채우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산을 사지 않고도 자산 부분의 자산을 채우는 이야기. 학생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내가 한 이야기를 생각했다. 마침내 한 학생이 일어나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낡은 만화책을 자산으로 만들었죠. 학생들한테 하나가 내가 쓴 부자빠 가난한 아빠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은 내가 쓴 부자빠 가난한 아빠 일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만화책 이야기. 그렇지. 학생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내가 한 얘기를 생각했다. 마침내 한 학생이 일어나 얘기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낡은 만화책을 자산으로 만들었죠. 낡은 만화책을 자산으로 만들었죠. 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만화책들은 자산이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당신이 그것들을 자산으로 만들 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대답했다. 그렇지. 당신이 자산을 만들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무언가를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 그것들이 자산으로 만들 때까지는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 당신은 쓰레기로 버려지는 무언가를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만화책은 자산이었습니까? 그것들은 그냥 당신이 볼 수 있는 자산의 일부였습니까? 또 다른 학생은 끼어들었다. 그 만화책을 진짜 자산으로 만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 과정이었군요. 그 만화책이 자산으로 만들어진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만들어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 과정이었군요. 만화책 버려지는 만화책을 자산 부분 빈칸인 자산 부분에 채워 넣다. 이거의 자산이다. 부자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나에게 자산이 갖고 있는 힘은 자산이 사고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은 자신의 사고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종종 그런 사고 과정을 쓰레기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쓰레기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로 하면서 현금을 쓰레기로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90대 10 규칙이 설득력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로 하면서 현금을 쓰레기로 바꾼다. 현금을 쓰레기로 바꿔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90 규칙은 설득력이 있다. 그분은 고대의 연금술사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 얘기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공식을 찾으려 하던 연금술사. 납을 금으로 바꾸는 공식을 찾으려 하던 연금술사.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다. 돈의 90대 10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현대적 연금술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무에서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돈의 90대 10 그룹 속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적인 연금술사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무에서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멋진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것을 자산으로 바꾸지 못할 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날 해변에 보았던 부자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힘이었다. 돈에 관한 90대 10 수수께끼 245페이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렇게 비싼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었던 정신적 힘 내지 경제적 지식이었습니다. 경제적 지식. 반면에 일반 투자가들은 그것을 포기하면서 나로서는 할 수 없다라든지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일반 투자가들은 그것을 포기하면서 나로서는 할 수 없어라든지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90대 10 수수께끼를 얼마나 자주 물었습니까? 어떤 학생이 물었다. 아주 자주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것은 내 머리를 훈련시키는 그분의 방법이었습니다. 머리를 훈련시켜. 그것은 내 머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종종 우리의 머리는 가장 강력한 자산. 우리의 머리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쓰지 못하면 가장 강력한 부채도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쓰지 못하면 가장 강력한 부채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들은 사색에 잠겨 자신들의 생각에 질문한 것 같았다. 마침내 원래의 그 학생, 그러니까 1년에 2만 달러를 저축할 계획이라는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 1년에 2만 달러. $2,620만. 1년에 2만 달러. 2,620만 원을 저축한다는 학생. 1년에 2,620만 원을 저축할 계획이라는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 책에서 언급한 부자 아버지의 한 가지 교훈은 부자들은 돈을 발명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아버지의 한 가지 교훈은 부자들은 돈을 발명한다 것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서 6가지 교훈들 중에서 첫 번째 교훈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우리의 머리는 가장 강력한 자산. 우리의 머리는 가장 강력한 자산. 그런데 제대로 쓰지 못하면 가장 강력한 부채가 된다. 학생들은 다시 아무 말이 없다가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자리를 얻고 돈을 모아 자산을 살 계획을 짜는 동안 당신은 일이 자산을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얻고 돈을 모아 자산을 살 계획을 짜는 동안 당신의 일이 자산을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알다시피 일자리, 잡이라는 개념은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1989년 이후 정보시대 89년 알다시피 일자리, 잡이라는 개념은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1989년 이후 정보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 개념이 산업시대 개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에게는 늘 일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날 아는 일자리 개념은 아닙니다. 인류 수렵, 채집 시기에 인간들은 부족 단위로 살았습니다. 각 개인의 일은 그 부족의 공동체 생존에 공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를 위한 모두와 모두를 위한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농경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들의 여왕들이 있었습니다. 왕들과 여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각 개인의 일은 농노나 왕이 소유하는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시대가 찾아왔고 농노제나 노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열린 시장에서 자신들의 노동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동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원이나 자영업자가 되었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가격으로 자신의 노동을 팔려 했습니다. 그것이 일자리라는 단어의 현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일자리를 얻어 1년에 2만 달러 2620만 원을 저축한다고 말했을 때 그런 생각은 산업시대의 생각으로 보는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야 됐어요. 알다시피 일자리 잡이라는 개념은 산업시대를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1989년 이후부터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개념이 산업시대의 개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에게는 늘 일자리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날 아는 일자리 개념 인류의 수렵, 채집 시기에 인간들은 부족 단위로 살았고 각 개인의 잡은 그런 부족의 공동체적 생존에
공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농경시대, 그 시대에는 왕들과 여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각행을 잃은 농노나 왕이 소유하는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시대가 산업시대가 찾아왔고 농노제나 노예제가 폐지됐고 인간들은 열린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어느 사람들은 직원이나 자영업자가 되었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가격으로 자신의 노동을 팔려 했습니다. 그것이 일자리라는 단어의 현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일자리를 얻어 1년에 2620만 원을 저축한다고 말했을 때 그런 생각을 산업시대의 생각으로 보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날에도 농부나 목장주로 알려진 농경시대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 채집자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상업적인 어부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업시대의 개념으로 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시대의 워크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정보시대의 워크 일은 그리고 수렵 채집자들도 있는데 오늘날에도 농부나 목장주로 알려진 농경시대의 근로자들은 수렵 채집자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상업적인 어부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업시대의 개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산업시대의 개념으로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시대의 워크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돈에 관한 90대 10 수수께끼 247페이지였습니다. 정보시대에는 자신들이 아이디어가 일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마치 내 부자아버지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자리 없이도 부자가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위 인터넷 관련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을 보세요. 그들은 가운데 일부는 대학을 중퇴하고 공식적인 일자리도 없이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빈 자산 부분을 시작해 그것을 아주 큰 자산, 정보시대의 자산으로 채웠군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 자산을 만들었죠. 그들은 대학 중퇴생이 억만장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한 학생이 일어나서 말했다. 그러니까 정보시대의 사람들은 정보를 부자가 된다는 말이군요. 꼭 정보시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것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산을 만들거나 획득하거나 혹은 통제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거나 그들에게 통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혹은 보수가 높은 일자리가 없이도 경제적으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로군요. 그 첫 번째 학생이 말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교육보다도 당신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1년에 2만 달러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 따라서 나는 90대 10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면 자산을 사기보다 자산을 만드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군요. 나는 자산을 얻는 것에 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해 보기보다 창의적으로 해야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억만장자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적은 것이다. 내가 대답했다. 그것은 또 당신이 90% 투자가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그들처럼 전체의 10%만을
공유하는 사람을 되는지도 설명합니다. 혹은 부자버지가 회계사를 고용할 때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회계사를 면접할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1% 1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그 회계사 답이 3이면 그 사람을 고용하지 말라. 그런데 대답을 하는 회계사는 영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회계사 답이 2라면 역시 그를 고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충분히 영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회계사가 1 플러스 1이 얼마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되물어 오면 그때는 즉시 그 사람을 고용하라. 얼마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되물어 오면 그때는 즉시 그 사람을 고용. 학생들이 웃는 가운데 우리는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는 자산을 만드는군요. 그러니까 당신은 자산을 만드는군요. 그것이 맞습니까? 어떤 학생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돈을 사용해 다른 자산을 사기도 합니까? 바로 그 학생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자산에서 나오는 돈을 사용해 다른 자산을 사려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는 돈을 위해 일하려 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이야, 당신은 돈을 사용해 다른 자산을 사기도 합니까? 바로 그 학생은 물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만든 자산에서 나오는 돈을 사용해 다른 자산을 사려 합니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어 나는 돈을 위해 일하려 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혼 부자아버지가 회계사를 고용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억만장자 헬퍼드는 생각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적은 것이다. 그것은 또 당신의 왜 90% 투자가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그들처럼 전체 10%만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는지도 설명합니다.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산을 만들거나 획득하거나 혹은 통제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거나 그들에게 통제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보수가 높은 일자리가 없어도 경제적으로 나는 이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군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당신 교육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1년에 2만 달러, 2620만 원, 2620만 원 달러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그 학생이 따라서 나는 90대 10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면 자산을 사기보다 자산을 만드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군요. 나는 자산을 얻는 것에 관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기보다 창의적으로 해야 하는군요. 정보 시대에는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일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일자리 없이도 부자가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보세요. 일부는 대학을 중퇴하고 공식적인 일자리도 없이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빈 자산 부분을 시작으로 그들은 아주 큰 자산 정보 시대를 자산으로 채웠군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만들었죠. 억만장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시대의 사람들은 정보로 부자가 된다는 말이군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돈에 관한 90대 10 수수께끼 249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그보다 자산을 만들어 다른 자산과 부채들을 사려 합니다. 나는 그보다 자산을 만들어 다른 자산과 부채들을 사려 합니다. 학생들은 나를 자동차까지 배웅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 자산을 사기보다 자산을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2만 달러, 2620만 원 학생이 말했다. 당신은 90대 10클럽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대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자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산을 사지 않고 자산 부분에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만드는 내 창의성을 자극한 것입니다. 당신이 90대 10클럽에 들어가고 싶다면 열심히 일해 자산을 사기보다 자산을 만드는 것에 생각하라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자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산을 사지 않고 자산 부분에 다양한 종류 자산을 만드는 데 내 창의성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자산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이 평생 동안 누군가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자산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이 평생 동안 누군가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2만 달러 학생, 2620만 원을 저축한다는 학생이 내 자동차로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큰 자산을 만들어 부자가 되는 것 뿐이군요. 그렇게 하면 나는 90대 10 수수께끼를 풀고 전체 돈의 90%에 통계하는 10% 투자가 그룹에 합류하는군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큰 자산을 만들어 부자가 되는 것 뿐이군요. 그렇게 하면 나는 90대 10 수수께끼를 풀고 전체 돈의 90%를 통제하는 10% 투자가 그룹에 합류하는군요. 나는 웃으면서 차문을 닫은 후에 그 학생의 마지막 얘기를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90대 10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 전체 돈의 90%를 통제하는 그 10%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90대 10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때는 전체 돈의 10%만 통제하는 90% 그룹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후에 차를 몰고 그곳에서 떠났다. 돈에 관한 90대 10 수수께끼의 250페이지였습니다. 당신이 90대 10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 전체 돈의 90%를 통제하는 그 10%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90대 10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때는 전체 돈의 10%만 통제하는 90% 그룹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투자지수 테스트. 부자 아버지는 내가 빈 자산 부분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산을 만들도록 했다. 그분은 자기 아들 및 나와 함께 앉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그분은 그 아이디어가 엉뚱하고 웃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분은 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기만을 원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부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난한 아버지가 권유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검소하게 살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낫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당신은 자산을 사기보다 스스로 자산을 만들 것을 고려할 의사가 있는가? 예. 대부분 사람들에게 자산을 사는 것은 그들에게 최상의 계획이다. 내가 또 권유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투자 계획이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 그런 자산들을 사라는 것이다.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 블루칩 주식과 잘 운영되는 뮤추얼 펀드 같은 자산들에 투자하라. 하지만 당신이 부자 투자가 되는 꿈을 갖고 있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자산을 사기보다 스스로 자산을 만들 의사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자산을 구입하는 방법에 관한 많은 책들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자산을 만드는 법을 고려할 의사가 있다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아주 소중한 내용일 것이다. 돈에 관한 90대 10 수수께끼 251페이지였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자산을 사기보다 스스로 자산을 만들 의사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자산을 구입하는 방법에 관한 많은 책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참가해야 한다. 스스로 자산을 만드는 법을 고려할 의사가 있다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아주 소중한 내용일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산을 사는 것은 그들에게 최상의 계획이다. 내가 또 권유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투자 계획은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 그런 자산들을 사라는 것이다.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 블루칩 주식과 잘 운영되는 뮤추얼 펀드 자산들에 투자하라. 하지만 당신이 부자 투자가가 되는 꿈을 갖고 있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자산을 사기보다 스스로 자산을 만들 의사가 있는가? 그것은 이것이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아주 소중한 내용일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바꿔 다른 자산들을 사는지 관한 것이다. 그것은 단지 어떻게 자산 부분에 많은 돈을 사는지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어떻게 자산이 버는 돈을 보존하고 그것을 이용해 한층 더 많은 자산을 여유 있는 삶을 획득하는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어떻게 그 10% 사람들이 전체 돈의 90%를 얻게 되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이것이 당신의 관심을 끈다면 그때는 계속해서 읽기 바란다. 여기에서 다시 90대 10 수수께끼를 소개해야 한다. 그 수수께끼는 이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돈을 사용해 자산을 얻지 않고 자산 부분에 자산을 만들 수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돈을 사용해 자산을 얻지 않고 자산 부분에서 자산을 만들 수 있는가?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바꾸는 다른 자산들을 사는지에 관한 것. 어떻게 하면 자산 부분에서 많은 돈을 버는지에 관한 것. 어떻게 자산이 버는 돈을 보존하고 이용해서 한층 더 많은 자산을 여유 있는 삶을 획득하는지에 관한 것. 어떻게 그 10%의 사람들이 전체 돈을 90% 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자, 투자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존하는 것이다. 투자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존하는 것이다. 내가 한 최초의 큰 사업은 1977년에 한 나일론 지갑 사업이었다. 그것은 자산 부분에서 만들어진 아주 큰 자산이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산의 크기는 컸지만 내 사업 기술들을 작았다. 것이다. 만들어진 아주 큰 자산이었는데 내 사업 기술들은 적었다. 그래서 나는 20대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그 모든 것에 20대에서 잃었다. 나는 3년 후에 로큰롤 사업의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했다. MTV가 히트를 할 때 우리의 작은 회사는 그런 열풍에 득을 볼 때 완벽한 입장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로켓처럼 올라갔다가 연료가 떨어진 로켓처럼 떨어졌다. 로켓처럼 올라갔다가 연료가 가치가 떨어진 로켓처럼 떨어졌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큰 자산을 만들고 자산 크게 맞는 유능한 투자를 하고 종종 더 안정적인 다른 자산을 투자해서 번 돈을 어떻게 보존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돈을 보존할 수 없다면 큰 돈을
번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투자는 영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돈을 보존할 수 없다면 큰 돈을 번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투자는 영리한 사람들의 자신들의 돈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돈에 관한 90대 10 수수께끼 253페이지였습니다. 제3부 부자빠의 투자 가이드 2단계 어떤 유형의 투자가가 되길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제20장 90대 10 수수께끼 풀기.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많지만 엄청난 돈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90대 10 수수께끼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위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되어 위대한 사람이 있어야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늘 기억할 것은 위대한 아이디어가 위대한 자산이 되는 것은 그 아이디어 뒤에 있는 사람도 위대해지려는 의사가 있을 때문이다. 부자부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자산을 사는 투자가들이 있고 자산을 만드는 투자가들이 있다. 내 스스로 90대 10 수수께끼를 풀고자 한다면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투자가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 책의 서두에서 부자아버지의 마이크 그리고 내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그분이 산 해변가의 아주 비싼 부동산을 보던 이야기를 했다. 그때 나는 부자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런 비싼 부동산을 살 수 있었는지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한 부자아버지는 대답은 이것이다. 나도 이 땅은 살 수 없다. 하지만 내 사업은 이 땅을 살 수 있다. 내가 버는 것이라고 낡아 낡고 버려진 차들, 반쯤 무너진 건물, 수많은 잡목 쓰레기, 그리고 땅뿐이었다. 자산을 사는 투자가들이 있고 자산을 만드는 투자가들이 있다. 스스로 90대 10 수수께끼를 풀고자 한다면 그 두 가지 유형의 투자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그분이 산 해변가 아주 비싼 부동산을 보던 이야기를 했다. 그때 나는 부자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비싼 부동산을 살 수 있었는지, 나도 부자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나도 땅을 살 수 없다. 하지만 내 사업은 이 땅을 살 수 있다. 내가 버는 것이라곤 낡고 버려진 차들, 반쯤 무너진 건물, 수많은 잡목 쓰레기, 그리고 땅뿐이었다. 나는 12살 어린 나이로 그 땅에서 어떤 사업도 볼 수 없었지만 부자아버지는 볼 수 있었다. 유명한 오나시스 말이 생각납니다.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 사업은 그 부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사업을 만드는 그런 능력은 그분이 나중에 하와이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된 이유였다. 다시 말해 부자아버지는 자산을 만들어서 90대 10 수수께끼를 풀었고 그런 자산들로 다른 자산들을 살 수 있었다. 그 계획은 비단 부자아버지가 투자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전체 돈의 90%를 버는 그 10% 사람들 대부분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실천하는 투자 계획이었다. 부자아빠, 가난아빠 이를 읽은 독자들이라면 레이 크록이 내 친구의 MBA 강좌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즉, 그가 세운 맥도날드는 햄버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업은 맥도날드 햄버거 체인점 위치한 땅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사업이었다. 이번에도 그 공식은 자산을 만들어 다른 자산을 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공식을 맥도날드가 세상에 가장 큰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유가 된다. 그것은 모두 그 계획의 일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아버지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음을 안 후에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네 스스로 90대 10 수수께끼를 풀고자 한다면 두 가지 유형은 모두 투자가가 되어야 한다. 너는 자산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산을 어떻게 사는지 아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 일반 투자가들은 서로 다른 과정들의 차이를 잘 모르며 양쪽의 투자 과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일반 투자가들은 대개 공식적으로 기록된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 90대 10 수수께끼 풀기 258페이지였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이 책의 후반부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산을 만드는지에 관한 것이다. 부자 버전은 나와 함께 여러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바꿔 자산을 만들고 그것으로 자산을 사는지 나에게 가르쳐 줬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것 이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 속으로 사업 구조를 넣는지 한번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한 번도 모양을 갖추거나 제발로 서는 적이 없다. 너는 전체 돈의 90%를 버는 10%에 속하고 싶다면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 구조를 만드는지 알아야만 한다. 이 책의 후반부는 상당 부분이 부자의 아버지가 부르는 B1 삼각형 비즈니스 인버스터 트라이앵글 비즈니스 삼각형 B1 삼각형 BI 삼각형 비즈니스 인버스터 트라이앵글 삼각형 BI 삼각형 비즈니스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식을 이용해 투자 위험을 줄인다의 181페이지 BI 사면체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입 맨 꼭대기 좌측에 비활성 소득 부동산 자산 그리고 오른쪽에는 투자 소득 종이 자산 그러니까 증권 뭐 이런 거 있죠. 맨 하단에는 지출 투자 세계에서는 네가 투자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적 자산이 있다. 우리는 근로소득, 비활성소득, 그리고 투자소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부자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간의 큰 차이는 내가 이곳에 그린 이 사면체이다. 이 사면체 하나 둘 셋 넷 사면체 그런데 비즈니스 오너 비즈니스 B 인버스터 I 삼각형 트라이앵글이라고 이렇게 호칭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거 사면체네요. 자, 우리는 근로소득, 비활성소득, 투자소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부자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는 큰 차이는 내가 이곳에 그린 이 사면체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일으키는 것은 투자라는 뜻인가요? 내가 물었다. 아마도 그것은 가장 좋은 투자일 거다. 네가 원하는 것이 부자 투자가가 되는 것이라면 말이다. 아주 부자인 사람들의 대략 80%는 사업을 일으켜서 부자가 됐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업을 일으키거나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왜 그렇게도 부자인지 궁금하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늘 돈을 주고 자산을 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보다 자산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어느 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가가 하는 일은 사실 시간이나 전문성 혹은 돈을 주고 대신에 자산이 될 수 있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대신에 부동산이나 임대주택 같은 투자 상품을 사는 것처럼 혹은 대신에 부동산이나 임대주택 같은 투자 상품을 사는 것처럼 혹은 돈을 내고 주식을 구입하는 것처럼 사업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에 사업 자산을 키우려 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이 고생하는 한 가지 주된 이유는 그들이 진짜 자산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요? 자산을 더 소중하니 생각하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자들은 자산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크레시암의 법칙을 늘 기억해라. 크레시암 법칙은 경제 법칙으로서 악화, 나쁜 돈이 양화, 좋은 돈을 구축한다, 몰아낸다는 것이다. 좋은 돈, 나쁜 돈. 내가 그렇게 물으면 고개를 흔들었다. 크레시암 법칙은 인류가 돈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한 이후 늘 작용했다. 옛날 로마 시절의 사람들은 은하와 금화의 가장자리를 잘라내곤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화나 은화에서 금이나 은을 조금씩 잘라낸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곤 했다. 그래서 동전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로마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곧 동전들이 더 가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로마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안 후에 금이나 은의 함량이 더 많은 동전들을 쌓아두고 더 가벼운 동전들만 사용했다. 그것은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 한 가지 예이다. 이와 같은 동전 깎아내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동전의 가장자리를 주름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동전들은 가장자리에 작은 흠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 흠들이 손상된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 동전이 훼손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실은 정부가 우리들의 돈 가치를 가장 많이 깎아내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정부 돈에 별 가치가 없으므로 알게 됐다는 건가요? 내가 말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덜 저축하고 더 소비하는 것 같다. 아쉽게도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자신들의 돈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들을 산다. 그들은 현금을 쓰레기로 바꾼다. 반면에 부자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사업체, 주식, 돈으로 사업체, 주식,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것을 산다. 그들은 돈의 진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안정을 확보하려고 애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이크와 너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좋은 돈과 나쁜 돈, 자산과 부채 차이를 알아야만 한다. 좋은 안정과 나쁜 안정을 내가 덧붙였다. 금융지식을 이용해 투자의 위험을 줄인다. 182페이지 그리고 183페이지 상단을 읽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90대 10 수수께끼 풀기 259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상당 부분이 부자아버지가 부르는 BI 삼각형 비즈니스 인버스터 트라이앵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금융 아이디어에 삶을 불어넣은 정신적 구조이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 인버스터 삼각형 트라이앵글 힘은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바꾼다. 부자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자산을 살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법에 대해 아는 것 외에 가장 부유한 투자가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주된 이유는 그들 아이디어를 수백만 내지 어쩌면 수십억 달러로 바꾸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가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다시 자산을 살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기술이 부족하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다시 자산으로 살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90대 10 수수께끼 풀기 259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